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혈당계를 찍어보니 수치가 130, 140. 병원에서는 당뇨 전 단계라며 약을 권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슨 단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혈당이 이렇게 오르지? 설탕은 이미 끊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 실제로 병원에서 만나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단 음료도 안 마시고 빵이나 과자도 거의 먹지 않아요. 그런데 혈당은 왜 이렇게 올라가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 음식일 수 있습니다. 혈당은 단순히 설탕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췌장은 지쳐 있는데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음식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와 임상 경험을 토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꼭 도움이 되는 시니어 필수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보리밥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4 김종태 어르신은 평생 흰쌀밥 없이는 못 사는 분이셨습니다. 농사일을 하던 시절부터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흰쌀밥이 기본이었고 보리밥은 가난하던 시절 억지로 먹던 음식이라며 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48, 당화혈색소 6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김 어르신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내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겨우 밥 때문에 당뇨가 온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밥도 마음대로 못 먹는구먼.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흰쌀밥 대신 보리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당에도 좋다는데 한 번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푸석하고 거친 식감이 싫어 숟가락이 잘 안 갔지만 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속이 편했습니다. 예전처럼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는데 그날은 머리가 맑고 기운이 달랐습니다. 그 후로 김 어르신은 흰쌀에 보리를 조금씩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대1, 그러다 3대1, 나중에는 2대1 비율로 보리를 늘려갔습니다. 3달이 지나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공복혈당은 12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약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밥을 잘 바꾸셨네요.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흰쌀밥보다 보리밥이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어 인슐린 분비가 둔해질수록 보리밥은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밥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 것이죠. 두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69 이화자 할머니는 달달한 걸 참지 못했습니다. 밥은 조금만 먹어도 빵이나 과자는 꼭 있어야 해요. 식사 후에도 입이 심심하면 냉장고에서 떡이나 과일을 꺼내 드셨고 TV를 보면서는 늘 과자를 옆에 두고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뇨약을 먹는데도 혈당은 늘 160 이상을 오갔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도 죄책감이 컸습니다. 의사 말대로만 하면 되는 걸 나는 왜 이렇게 입이 방정일까?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웃이 삶은 고구마를 가져와 권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배도 부르고 혈당에도 좋다네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과자보다 훨씬 든든하고 단맛도 충분했지만 속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식후 혈당이 예전처럼 치솟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과자를 끊고 고구마를 삶아두고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간식이 당길 때마다 고구마 반 개, 혹은 작은 고구마 하나. 3달 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은 150에서 110으로 내려갔습니다. 체중도 3kg 줄고 얼굴빛도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과자를 못 끊을 줄 알았는데 고구마가 내 삶을 바꿔놨어요. 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을 지켜주고 변비도 개선합니다. 무엇보다 달달한 맛이 있으니 시니어분들이 군것질 욕구를 채우기에 딱 맞습니다. 이화자 할머니처럼 간식을 고구마로 바꾸는 작은 습관이 혈당뿐 아니라 삶의 자신감까지 되찾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6 정재호 어르신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고기는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관리하는데 왜 내 혈당은 잡히질 않는 걸까? 답답한 마음이 커져갈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밥을 줄이기 힘들면 반찬을 바꾸세요. 두부를 매일 드셔보세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두부는 심심해서 금방 질리잖아. 하지만 아내가 정성껏 두부조림, 두부구이, 두부전골을 해주자 정 어르신은 조금씩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두부 반모만 먹어도 밥을 절반밖에 못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속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식후에 늘 찾아오던 졸음도 사라졌습니다. 2달 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은 130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히 약을 바꾼 것도 없는데 두부가 큰 역할을 했군요. 두부는 저탄수고 단백 식품이라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도 풍부해 나이 들어 빠지는 근육을 지켜줍니다. 특히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정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 한 끼는 꼭 두부 요리를 드십니다. 이제는 두부 없이는 밥상이 허전합니다. 는 말까지 하십니다. 그의 생활이 보여주듯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이른한 박순자 할머니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혈당은 늘 경계선에 걸쳐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자꾸 어지럽고 피곤하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손주와 함께 마트에만 다녀와도 집에 들어오면 바로 누워야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보니 마그네슘과 철분 수치가 부족했습니다. 의사는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영양소 불균형 때문에 더 피곤하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박순자 할머니의 딸이 시금치를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금치가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철분도 많아서 인슐린이 잘 작동하게 도와준대요. 그냥 반찬처럼 매일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시금치가 풀맛이 나서 싫다고 하셨지만 아침마다 시금치 나물을 조금씩 드시다 보니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혈당을 재면 130 내지 140을 오갔는데 2달 뒤에는 110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와 놀아줄 힘이 생겼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반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주다니 신기하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세포 속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는데 시금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줍니다. 시금치를 무치거나 국에 넣어 자주 드시면 혈당 안정과 함께 활력이 살아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약해지고 음식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시금치처럼 부드럽게 조리된 채소는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5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8 최병호 어르신은 늘 나는 과일은 건강에 좋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과를 2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복 혈당은 점점 오르고 병원에서는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는 사과 말고는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억울한 마음에 결국 병원을 옮기며
여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사과를 먹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과를 한꺼번에 2개씩 먹으니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당분이 많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과는 하루 반 개 정도로 나눠 드시고 껍질째 드시면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최 어르신은 그 후로 아침에 반 개, 저녁에 반 개,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만 먹는 게 아니라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드셨습니다. 놀라운 건 2달 뒤 당화 혈색소가 7.1에서 6.3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최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과가 해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방법이 문제였어? 이제는 사과 덕분에 혈당도 잡고 입도 즐겁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눠서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혈당 관리에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리밥, 고구마, 두부, 시금치, 그리고 사과.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고 계신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고 먹으면 효과를 못 보고 심지어 혈당을 더 올리기도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힘, 손주와 놀 수 있는 체력, 매일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직결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시니어 건강 주제로 삶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